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 정말 인기 보험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맞아요. 이것만은 가져가라라고 하는 게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었거든요. 예. 정확한 뜻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 후유장애 이런 거는 중에서 상해 쪽의 후유장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증권에 보면은 상해 후유장애 뭐 80% 이상이라든가 네.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단 후유장애라는 거는 질병이든 상해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나 또는 한시적 장애 이러한 장애가 남은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서 뭔가 이제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질병이든 상해든 뭐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험금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왜 굳이 질병을 또 갖고 나왔냐면 상해 쪽은 좀 흔하지를 않아요. 질병 쪽은 흔한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 원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상해보다는 질병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해 쪽보다는 질병이 좀 더 비싸고 좀 더 손해율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들고 나온 거고, 손해율이 일단 80%가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각각 보험사 층에서는 80%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보험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나 또는 암이나 뇌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꼭 대비를 하실 추천을 드릴게요. 보험사의 입장보다는 예. 저희는 저희 시청자분들의 그렇죠.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유리한 게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후유장애, 특히 질병 후유장애가 뭐 선천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면 저희가 건강하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네, 맞아요. 걸까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좀 뭔가 장애를 태어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후유 장애가 좀 남다 이렇게를 생리를 각인이 좀 돼 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서구적인 습관하고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선천적 질환보다 후천적 질환이 많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 원인이 기타가 5.1%부터 이제 선천적 질환이 5%도 미만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하면 후천적 질환은 사고 상해를 빼고 질병 쪽으로는 55.6%,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천적보다는 후천적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아무리 건강해도 누구나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생길 예,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조금 궁금한 게, 아니 좋다 하는데 보통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비를 준비하니까 아니 진단비가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단비가 하고 질병 후유장을 비교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전에 질병 후유장에서 부위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제가 몇 가지를 더 좀 찝어왔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뭐 관절에서 잘못돼갖고 그 인공관절을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치매에 대한 질병 후유장애, 또 아니면 디스크, 그리고 장기 적출시, 이렇게만 좀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적으로 치아 결손이 됐다. 치아 결손이 됐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찌됐든 치료적으로 이식 수술을 하기 때문에 치아를 결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도 질병 후유장애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청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소멸이 돼서 청력이 몇 프로 장애다, 이런 것도 장애율에 따라서 또 받으실 수 있고, 또 류마티스나 아니면은 신장으로 인한 평생 혈액 투석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 범위가 굉장히 아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예, 게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부위, 뭐 여기저기 뭐 디스크가 생기든 뭐 치매에도 보장을 받을 예, 수 맞아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눈도 좀 오래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보장을 이제 받을 때 그 저희가 돈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예, 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예, 이거는 궁금하네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릴 진단금하고 네. 좀 비교가 돼요. 네. 그 전에 최초 사고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정확한 다 합쳐서 질병이든 상해든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최초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동일한 사고, 한 사고당 발생해서 후유 장애가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10%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동일 부위로 또 한 번의 사고나 아니면 그 부위가 악화돼 갖고 장애율이 20%가 나왔다.
그러면 10%를 받았으니 10%를 또 추가적으로 높은 걸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위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 쪽에 질병 보험 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합산이 적용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쪽 무릎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한도 내에서요. 그러면 7천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다시 1억으로 돼서 다른 부위들도 각각 해서 1억까지 가입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몸에 이제 뭔가 장애가 예. 생겼는데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그때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단비는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진단비하고 좀 비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급 횟수 면에서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물론 암에 대한 재진단암이나 그런 거는 좀 제외하고요. 1회 지급 후 거의 다 소멸을 해요. 근데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합산이 되고 추가적으로 다음 부위 그러니까 예컨대 암보험 쪽으로 말을 하자면 암이라는 그 질병 하나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 장기 21개 장기나 신체 19개 부위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나 지급 횟수 보험금 면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는 질병휴유장애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죠. 계속 받는다는 예. 거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지급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돈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일단 뭐 예시를 갖고 왔는데 네. 가입 금액이 있을 거예요. 가입 금액이 내가 3천을 가입했다, 4천을 가입했다, 뭐 5천을 가입했다. 뭐 어린이 보험까지는 최대 1억까지도 가입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정도 가입 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30%의 휴유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30% 하면 9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괜찮네요. 여기에서 900만 원을 받아서 난 3천만 원에서 900만 원이 빠져서 2,100만 원 한도가 남은 게 아니라 3천만 원 가입 시에 또 약간의 침해, 그러니까 CDR 척도 2 같은 경우에 하면 또 40%의 지급 휴유장애율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3천에서 40%를 곱해서 1,200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몸 이곳저곳에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 실제로 좀 체감하기 위해서 뭐 치아라든가 뭐 디스크라든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네. 가입 금액 2천만 원 좀 계산하기 쉽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구치 치아가 5개 이상 결정이 됐을 때 5%의 장애가 받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100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돼 있구나. 3천만 원으로 제가 했습니다. 저 표기가 좀 잘못돼 있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표기돼서 150만 원에 5%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력 같은 경우는 0.02 이하로 하면은 한 눈쪽당 35%의 장애율이 남고요. 게다가 인공관절 수술 할 때는 20%에서 30% 정도 남고, 그리고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는 50% 정도. 그리고 위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기 같은 경우는 완전 절제 시 50%, 그리고 반절만 절제 시 25%. 그리고 CDR 척도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중증에 해당이 되죠. 치매에 해당돼서 60%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중복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가입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거기서 각각 부위별로 받기 때문에 한도는 계속 리셋이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리셋이 되고 받고 또 받고 예.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든든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가 플랜으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거의 보험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요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매달돼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예요. 네. 기존의 질병휴유장애는 손해보험사만 있었는데 불과 한 2, 3개월 전부터 생명보험사 상품이 하나씩 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좀 비교를 해본 상품은 A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고 B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인데, A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새 만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네. 아니면 갱신으로 가시든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질병휴유장애란 이 담보만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 40대에서 60대 같은 경우는 A사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36,000원에서 60대 같은 경우는 55,000원까지, 여성 같은 경우는 40대 때는 28,000원 정도 되는데 네. 60세 때는 굉장히 좀 비싸지죠. 그러네요. 예, 64,000원 정도 되죠. 이 가입 금액이 높으면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남성하고 여성 지금 A사 거하고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굉장히 보험료가 다운이 돼 있죠. 그래갖고 40대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는 18,000원부터 만 원대가 되네요. 예, 맞아요. 오. 그리고 60대로 가서는 34,000원. 기존의 A사보다 보험료는 반절 정도 많게는 그렇게 삭감이 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20년 납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또 종신으로 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20년 납 90세 만기, 80세 만기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좀 더 다운이 되겠죠. 만 원대에서 2만 원대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50대도 지금 2만 원대잖아요. 예. 질병 후유장애 눈독만 들이다가 이 정도면 가입 나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최종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꼭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느 정도의 보험 플랜이 구성이 잘 잡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뭐 어느 보험이든 꼭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꼭 그거를 가입할 때 보험료를 산출하셔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건데, 이렇게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하고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한마디로 손해보험사는 질병유의자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청구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적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훨씬적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언제 또 높아질지 모르니까 하나 정도 준비하실 때 이때 기회이니까 준비를 꼭 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